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개원이 일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던 오늘 예상보다 참여율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휴진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문을 연다고 안내한 병원은 휴진하는 등 엉터리여서 환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개원이 일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해 진료를 멈추기로 한 날,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문을 연 의료기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8일은 응급의료정보 제공 이젠 어플과 관내 보건소를 통해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그런데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앱에 나와 있는 정보는 엉터리였습니다. 앱에는 진료 중이라고 안내된 병원인데요. 실제로 와보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오후에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전남의 행정명령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가운데 사전 휴진 신고를 낸 곳은 137곳인데 18일 오전 기준 실제 휴진한 곳은 56곳으로 휴진율은 6%에 그쳐 저조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의 영업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휴진 병원 명단을 비공개할 뿐더러 문을 연다고 안내한 의료기관조차 사실과 달라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더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해당 앱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진병원 정보가 게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신고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병원 운영 정보를 입력한 시군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정보를 입력하느라 업데이트가 늦어져 오차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도 행안부나 지자체랑 조금 논의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거를 좀 판단해서 그래서 다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의료 기본권은 더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부터 전남대 조선대 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은 오늘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고 수술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조선대 병원도 교수 62명 중 38%인 24명이 오늘 하루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두 대학병원 측은 예약 환자들 일정을 조정해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관련 행정에 대한 동북권 지역 내 불신과 반발 여론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순천시 왕조 일동 직능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전남도의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중단과 순천의대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순천에서 20개 단체 2,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동북권 설립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주도로 시작된 전남도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 중단과 전남권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의 동북권 설립을 촉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도 20여일 만에 2천여 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전남도 의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 여론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는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을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성공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도심 속 수명을 다한 건축물들을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산업 인프라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도시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시 현지에서 김주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안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가는 거점 도시로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장엄한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프랑스 안시 역시 인구 감소 등으로 원도심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낡고 오래된 빈 건물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안시 지방정부는 고심 끝에 문화산업 확장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도심 속 빈 건물들을 애니메이션 창조 산업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특히 방치되던 제지 공장을 리모델링한 이미지 팩토리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문화가 융합된 도시재생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고블랑대학의 안시 캠퍼스가 입주해 6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산업기업인 350여 명도 입주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nsuite, on a travaillé avec les collectivités locales. Quand je dis on, c'est aussi CITIA. Moi, je travaille pour CITIA, qui est un pôle qui travaille dans l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des industries créatives et du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1913년 건축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임페리얼 팰리스는 애니메이션 마켓, 즉 미파 행사가 열리는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시지방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도심 한복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 기능이 멈춰버린 말사육장을 애니메이션 상영관과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n a un très beau projet, les travaux ont commencé, on va créer une cité internationale du cinéma d'animation dans un site patrimonial, dans un ancien haras. Ça va ouvrir en 2026 et donc on va avoir, en plus de ce qu'on a déjà, une salle de projection, une résidence d'artistes, un espace permanent musée, un espace temporaire pour faire de grandes expositions. 프랑스 안시 지방정부의 문화산업과 연결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순천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위 구도심 곳곳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농업까지 포함해서 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매력적인 요소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프랑스 안시의 문화산업을 융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순천시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새로운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섬진강 권역 관광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과 인근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으로도 섬진강 권역 관광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집 와이어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 배알도 주변에 길이 900m의 집 와이어와 300m의 모노레일 설치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섬진강변 옛 나루터 복원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미디어 파사드와 올해 안에 18월 파크 골프장도 준공합니다. 다한면 매화마을에서 하동읍 유화마을을 잇는 가칭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를 놓기 위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는 섬진강권역 관광개발 사업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와 산토리니인 망덕포구 등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과 휴양 그리고 문학이 함께하는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하늘을 나는 짚라인과 강바람을 즐기는 백면의 캠핑장, 서시와 함께하는 윤동주 정병호 문학관.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핵심은 백운산과 섬진강, 산업시설 등 3가지의 잠재적인 관광 자원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섬진강은 이곳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차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라는 게 광양시의 판단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자체들이 섬진강권역 통합관광벨트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더더욱 주목받는 권역이 됐습니다. 광양시와 하동, 구례, 곡성군은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을 다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4개 시군이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우리 섬진강이 남해안 남중권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강에 비해 잘 보존되고 오랜 시간 아껴뒀던 섬진강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고흥과 울진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흥 우주산단 예타 면제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우주 국가산단은 복내면 예내리 일원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2030년까지 3,8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흥구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산단 예타 면제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적기 완공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실시한 민선 8기 2주년 군정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군민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군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군민 소통과 우주항공, 주민 복지, 인구 증가 시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행정으로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광양에서 아파트 할인 분양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차 할인 분양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천만 원 할인 분양으로 떠들썩했던 광양의 한 아파트. 당시 건설사는 앞으로 할인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입주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뭐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지금 남아있는 물건인데 이걸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자들이 손이 안 나는 선에서 합의점을 좀 찾아서 논란 이후 7개월 만에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앞엔 또다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할인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2주 전부터 분양 홍보 문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할인 분양 때보다 1,000만 원 더 낮은 금액입니다.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 되면서 어느 적정선에서 만약 할인 분양을 하면 우리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현재 미분양 물량은 60세대, 전체 1,100여 세대의 5%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녀 세대가 몇 개 안 남은 세대는 전세로 돌려서 보통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재분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또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하자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옆집이나 아래층 위층에서 미분양 세대가 있으면 거기서 떼가지고 와서 조달을 해주고 건설사는 지난해 입주민과 합의된 게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을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한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는 따로 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없었고요.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할인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나주에 건립될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2차 동학농민 전쟁에 대한 기록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민호 전라남도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차 동학농민 전쟁은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 농민군들이 조직한 영호도회소에서 시작됐다며 이들의 공적이 박물관 콘텐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남도 의병박물관은 몇몇 의병들의 공적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남도인의 정체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전국 최초로 건어물 전용 위판장이 들어섰습니다. 여수 수협은 오늘 국도비 포함 70억 원을 들여 국동항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한개동 규모의 위판장 준공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개장할 예정입니다. 위판장은 습도에 취약한 건어물에 대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폐쇄형으로 건립됐고 청정 위생 시스템을 도입해 여수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전남과 광주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5월 수출액은 55억 6,100만 달러로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과 화공품이 늘고 철강 제품과 기계류는 감소했습니다.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오늘 광양항 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2022년 건조된 5,000톤급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성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 지역 공산품 입점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달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할 지역 공산품을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입점 품목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순천과 광양 지역에 때이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양 고흥이 35도, 순천 34도, 여수도 3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말 그대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도 맑은 가운데 비슷하게 무덥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비와 함께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이 18도, 순천 20도, 광양 21도, 여수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9도, 고흥 32도, 순천, 광양 3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갑니다.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46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5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